앞에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잠깐 자신감을 잃었다가 또 이 뒤쪽에서 리액션을 해주시는 걸 보고 지금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오늘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 특정 대상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만족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할 정도로 어떤 결과물을 이룬 것은 아직 없다 보니까 뭔가 이분들께 제가 감히 교훈을 드리고 또 메시지를 드리고 이런 게 조심스러워서 써내려 가다 보니 네, 잠깐만 지금 6페이지가 나왔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 왜냐면요, 저는 방금 얘기해주신 우리 신유수 개그맨 분도 그렇고 이분처럼 어디를 갔다 오지 않아요. 아주 순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외우기는 했는데 네, 중간에 하나 빼먹으면 모든 게 망하거든요. 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다가 또 긴장이 돼서 잠시 여기를 좀 쳐다보면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첫 번째 시작 문장이 굉장히 진부합니다. 네, 내용 모든 것이 진부하진 않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1991년 12월 네,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사실 그 아버지가 달리 생각해둔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던 순간에 이 비가 오다가 눈으로 바뀌어서 이름에는 잘 쓰지 않는 눈설자를 붙여서 은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릴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좀 사실 흔치도 않고 사람들이 잘 기억해 주셔서 참 고맙고 마음에 드는 이름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많이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네, 부모님의 맞벌이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들 손에서 컸었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먹다가 뱉은 음식을요 다 받아서 드셨어요. 네, 이게 좀 깔끔하진 않은 얘기지만 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아버지 행동들 때문에 곁눈질로 막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유년기 시절을 사실 생각해보면 특별한 기억은 없는데 주말이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또 일요일 밤이 되면 다시 할머니 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떼쓰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좀 선명합니다. 네, 그렇게 7살이 되고 네, 부모님과 그때부터는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해 여름 남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저의 특이한 이력이 나오는데 제 인생에서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바둑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둑을 시작했는데 바둑학원 가는 시간만 기다려지고요. 방학 때는 정말 바둑학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막 밤 9시 이렇게 네, 그렇게 바둑을 하다 보니 바둑이 너무 재밌었고 이제 바둑에 푹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 좀 기억도 안 나려고 그래요. 네, 긴장이 되네요. 네, 사실 아버지가 바둑을 되게 좋아하셨어서 자연히 저를 학원으로 보낸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사실 어릴 때 정말 너무 유별나고 소위 말해서 까불이었어요. 그래서 좀 얌전해져라 하는 마음으로 바둑 학원에 보내긴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도 되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인데 바둑을 할 때면 정말 신중해지는 제 모습이 저도 좀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 인생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친구의 물건에 손을 댄 날이었어요. 네,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는데 그 물건이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이 책가방에 달려있는 작은 천 필통이었어요. 그걸 이제 훔쳐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책가방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어리니까 이게 뭐냐 한 거죠. 제가 당연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9살 인생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정말 많이. 근데 제가 이 일을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한 번도
제 것이 아닌 것에 탐을 내거나 욕심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의 그 꾸지람이 저에게는 일종의 좀 삶의 지침이자 또 방향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바둑을 계속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말미쯤에 저는 이제 대구 바둑계에서 조은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라서 더더욱 촉망받는 인재가 됩니다. 네, 그렇게 1년여를 더 바둑 학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더 실력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 기사라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바둑 프로 기사라는. 그즈음 때쯤에 이제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서울에 있는 바둑 도장에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도장이라 함은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바둑 공부만 하는 겁니다. 네,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가더라도 최소한의 수업만 받고 나머지 시간에 바둑 공부에만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둘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알지 못할 그 불안감과 정체감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환경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에 도장을 한 달 경험해 봐야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 되던 때 병안에 계시던 할아버지를 뵙고 간만에 찾아뵙고 돌아온 다음날 새벽 거짓말처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결국 시기를 놓쳐서 도장을 가지를 못했어요. 네, 생전에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저를 기다렸다가 가신 거고 또 서울 도장에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달랬는데 사실 그 아쉬움과 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6학년 2학기가 되고 나니까 더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 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네, 학업과 또 바둑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그 당시 대구에서 가장 실력이 세시고 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설이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네, 자랑은 아니고 정말 팩트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번호를 통해 알아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린다. 원래는 제가 그 지도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나 은설이를 한번 프로로 키워보고 싶다. 지금 현재 가르치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도 실력이 괜찮으니까 2대1로 한번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 그럼 수업료를 얼마 정도 드리면 되냐?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이제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여서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정말 소정의 금액만 주십사 했고 이 거짓말 같은 타이밍에 귀인이 등장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달여 수업을 받았을까요? 한 날은 집에 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오는데 선생님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함께 공부하는 그 친구가 너보다 실력이 조금 약하니 실제로 그 친구와 저의 실력 차이는 정말 극미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약하니 잠시 수업을 중단했다가 너와 실력이 비슷한 친구와 함께 다시 수업하자. 그러고 알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유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배우던 그 자리에는 저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들어갔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던 중 알게 됐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지도를 받는다는 거를. 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뭐랄까요? 본인이 먼저 제안한 내용이어서 번복하기가 민망했는지 아니면 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욕심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감당이 안 됐고 저는 그렇게 바둑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 도장을 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학업을 포기하고 멀리 가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프로기사의 꿈을 키운다는 게
두려움도 컸고요. 솔직히 말해서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도 그 사람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시합에서 종종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는 데만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용서를 못했어요. 네. 그만큼 그 당시는, 그 시기는, 그리고 프로기사라는 꿈은, 그리고 바둑은 저에게 정말 소중했습니다. 네, 그렇게 중학교에 가고 나니까 이제 문득문득 바둑에 대한 미련이 많이 솟구쳐 올랐지만 학교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이렇게 바둑에 대한 생각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네.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해볼 텐데 이 부분 그리고 그 즈음에 화목함이 자랑이었던 저희 집에 긴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네, 아버지의 사업 실패였어요.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를 통해 들은 그 당시는 제가 체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부모님의 다투던 소리 때문에 매일 밤 6살 터울의 동생과 울며 잠들기 일쑤였고요. 집은 더 이상 저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빠의 변화였어요. 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다정하던 아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차가웠고 무서웠어요. 집이 싫었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집에 있는 아빠가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 경제력에 대한 결핍은 저와 제 동생이 그렇게까지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는데요.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지만 상처가 정말 컸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과 또 그 당시에 제가 친해진, 지금도 제 인생의 첫 번째 친구인 그 친구 덕분에 그 긴 시간들을 잘 버텨내기는 했는데,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집안의 가계 상황이 조금은 풀려가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한 3, 4년 정도 힘들었으니까. 네, 그 가계 상황이 조금 풀려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기사라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바둑을 하지 않고 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둑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둑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감각을 살리고 이 입시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참 그 목표를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리고 행복하다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늦었지만 고3으로 넘어가던 겨울방학에 바둑 도장이라는 곳을 가서 한 달간 경험도 해봤었는데요. 사실 그 한 달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날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지내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또 어릴 때 더 도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미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슬펐지만 그래도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바둑에 대한 미련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3 2학기에 수시 시험을 봤고요. 수능을 며칠 앞두고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리는 네, 정말 많이 울었었고요. 그날 저녁에 간만에 우리 네 가족 둘러 앉아서 케이크를 두고 파티를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집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잘 풀렸고 아버지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에게 미안함을 표했고 다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2009년 겨울인데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0년도가 됐네요.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10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도 해보고 바둑학과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우선 이 명지대 방송국 제작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 기획 연출도 하고 또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
그 해외 문화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그걸 통해서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참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뭐냐면, 앞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실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고 또 웃기고 이런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급에 간부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제 1학년 때 과 집행부 하고, 2학년 때 단과대 집행부 하고, 3학년 때 명지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명지대 바둑학과 최초의 여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박수 받을 타이밍을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바둑학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저에게 바둑학과 학생회장은 진짜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중요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10학번으로 입학을 한 해에 만났던 그 과 선배가 있어요. 08학번. 그 선배가 이제 만났다는 게 그냥 만났다는 사귀었다 아니고 만났는데, 그 선배가 군 휴학 때문에 학교에 하루 놀러 왔을 때였거든요.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 선배. 예,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고요. 2012년 9월부터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사랑의 손길. 네, 그 어린 날에 만나서 성장통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헤어졌으면 말을 안 했겠죠. 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어머니가 격하게 공감해 주시네요. 인생 선배님이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쯤에 제 꿈이 뭐였냐면 학교 방송국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그 방송국 PD였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외주 방송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의 월급이었고 밤낮이 바뀐 일정이었는데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니까 행복했는데 문제가 엉뚱한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바둑학과 학생회장을 할 당시에 그 스트레스와 피곤함 때문에 피부 염증이 생긴 게 있었는데 그게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언제든지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함이 쌓이면 다시 재발한다. 관리를 잘 하시라. 그래서 방송 쪽 일에 대한 목표를 접게 되죠. 스스로 원망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참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부모님은 지금도 대구에 계시거든요. 본가가 갔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 이유도 없어진 것 같고, 네, 뭘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한 학기 복학만을 남겨두고 좀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같이 바둑대회 스텝으로 일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뒤에 중요한 바둑 행사가 있는데 같이 준비하고 그 일정까지 함께 하자고.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학을 앞두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돈도 없고 너무 좋아서 가서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그 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대표님이 그랬어요. 한 달 뒤에 중국에서 또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 일정까지 함께 했으면 한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정식으로 같이 일했으면 한다. 좋은 기회였는데 복학을 앞두고 있었고 또 나이가 어렸고 아직 그 일이라는 거를 정식으로 할 준비는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 일정까지만 잘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부터 바둑학원에서 사범으로 일을 했었는데 업무가 굉장히 단순했고요. 쉬웠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또 그 제 마음처럼
아이들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고 또 저는 어린 시절에 바둑이 전부였는데 그 시절을 겪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마음속에 바둑에 대한 불씨가 자꾸 지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늦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하루하루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업무도 그리고 괜찮은 연봉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성취감이 드는 일을 해야겠다. 그 대표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제안이 유효하다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수락을 했고요. 10개월간의 바둑학원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회사원이 됐습니다. 잘 아는 분야를 하니까 재미가 있고 또 제가 기획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게 되게 뿌듯하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직함도 달았고 네, 그리고 뭐 재밌게 잘 일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고 무엇보다 업무가 뻔해지고 그러다 보니 대표님과 알게 모르게 마찰이 생기고 네, 안정과 그 정체 속에서 혼란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더 이상 성취감이 없었고 새로운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숱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1년 5개월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사 직후에 2주간 여행을 가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둑에 대한 미련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으니 더 늦기 전에 바둑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행에 다녀오자마자 바둑 공부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당초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한참 어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공부를 하니 뭐 재미도 있고 사실 설레기도 했는데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공부했을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직전 마지막 공부가 고3 때 그때만큼 안 되더라고요. 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5개월여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깊게 고민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 생각해봤더니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네, 앞에 나서서 뭐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도 좋고 너무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바둑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또 방송하면 PD라는 그런 굴레에 갇혀서 한 번도 직업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고 저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학과에서 뭐 행사가 있었을 때도 마이크 잡고 무대에 서면 그때 그 벅찬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고 작년이죠. 2018년 1월 MC 아카데미에 가게 됐습니다. 4개월간의 그 이론 공부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요. 사실 그 이론을 배우기는 했는데 참 막연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근데 그때 운 좋게 최고의 실력을 가지신 선배님을 한 분 알게 되었거든요.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행사에 같이 데려가서 가르침도 주시고 또 애정어린 조언도 해주시고 저의 그 멘토이자 우상이자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토대로 2018년 7월 21일 부족함 투성이지만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을 때 그 벅찬 감정과 희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내가 만나게 될 많은 무대들과 마이크가 언제까지나 나를 설레게 해주겠다. 이 직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진행자, MC라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실력이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금 말한 그 선배님을 통해서 또 한 분의 선배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두 선배님이 무대를 진행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가끔 새삼스레 눈물이 나요. 멋지시고 너무 잘하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잔잔했을지도 모르는 제 인생이지만 저에게만큼은 정말 숱하게 요동치면서 힘든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좀 바보인 것 같다 그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 나이 20대 끝자락에서 만난 이 두 선배님들 덕분에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웬만하면 내가 양보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잘했다.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 거고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도 오래도록 좋은 인연이고 싶고 이 훌륭하신 존경하는 두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좋은 진행자가 될 거고요. 제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쓰고 있는 저 조은설이라는 사람의 사람책에 앞으로 채워질 뒷페이지는 빽빽하지는 않더라도 넘길수록 따뜻하고 또 사람 냄새 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